네, 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뱅가드에 직접 로그인을 하여서 자녀를 위해 5to9 계정을 만드는 법을 또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5to9 플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면은요. 5to9 같은 경우는 역시 세금 혜택이 있는 교육 목적으로 쓸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투자 계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혜택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불어난 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펀드나 주식에 의해서 돈을 넣었으면 거기서 이제 불어나는 금액은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요. 5to9 같은 경우는 또 교육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 돈에 세금이 매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에 따라서는 이 5to9에 들어간 돈에 따라서 또 텍스 디덕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주마다 다 다르니까요. 제공한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5to9을 하는 것이 좋으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요. 단순히 이제 가계 재산, 가계 수입뿐만 아니라 자녀 수가 몇 명이나 되냐, 또 그 해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가계 부담되는 금액의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되게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5to9로 인해 돈이 불어난 것과 위에서 언급한 세금 혜택 때문에 5to9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5to9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좀 텀을 두고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우선 뭐냐면요. 이 뱅가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래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뱅가드 5to9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러한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10월 말에 뱅가드 5to9 계정에 관해서 업데이트가 좀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변화 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펀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것이 타겟 인로먼트 데이트라는 펀드입니다. 타겟 인로먼트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IRA 하면서 설명드린 타겟 리타이어먼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겟 인로먼트 데이트에는 총 11개의 3가지 펀드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펀드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제 뱅가드 5to9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펀드가 더 많이 추가되었으니까 조금 더 많은 펀드 선택권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좋은 변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펀드 보수 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적게는 이제 0.01%부터 많게는 0.09%까지 펀드 보수 비용이 감소하였는데요. 이제 펀드 보수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펀드 매니저랑 펀드 회사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수 비용이 감소하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역시 또 우리에게 주는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역시 두 번째 역시 또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10월 말에 이러한 수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적용되고 나서 이 업데이트된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조금 더 텀을 두고서 이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정사항인 타겟 인로먼트 데이트 펀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IRA를 하면서 제가 타겟 리타이어먼트 데이트 펀드라고 있었는데요. 이제 인로먼트와 리타이어먼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로먼트는 대학교에 들어간다, 입학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리타이어먼트는 은퇴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타겟 리타이어먼트를 보면은 특정한 날짜를 선택해서 그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펀드 리밸런싱이 되면서 은퇴 때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펀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타겟 인로먼트 데이트 같은 경우는 졸업 날짜에 맞춘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날짜가 보이는데요. 이 날짜 정도에 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0년도니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표를 보시면요. 제일 왼쪽은 이제 자녀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시점에서 2038년도나 2039년도 즉
20년 후를 타겟으로 하고서 드는 것은 1살 미만의 자녀들을 위해서 추천되는 펀드가 되겠고요. 주식 펀드의 비용이 미국 내 주식 57%, 해외 주식 38%로 해서 총 95%가 주식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내 채권 3.5%, 해외 채권 1.5%에서 5% 정도만이 채권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날짜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요. 자녀의 나이가 9살에서 10살, 8년 혹은 9년 뒤에 대학교에 들어갈 자녀를 타겟으로 하는 펀드는요. 여기를 보시면은 주식의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39 더하기 26해서 65% 정도가 주식을 차지하고 있고요. 24.50 더하기 10.50, 35%가 채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교를 갈 날짜가 8년, 9년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좀 더 늘림으로써 펀드를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밸런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보이는 2020년, 2021년 혹은 커맨스먼트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에 혹은 내년에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이미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자금이 필요한 자녀들을 위한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채권 비중뿐만 아니라 숏텀 리저브, 즉 캐시 어카운트 비중도 늘림으로써 더욱더 펀드를 안전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신 것처럼 날짜가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시작할 때는 주식의 비중이 높고 채권의 비중이 낮은데 졸업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채권 그리고 캐시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펀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역시 타겟 리타이어먼트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걱정할 필요 없이 이 펀드 하나만 선택해 놓고 잊어버리면 되는 올인원 펀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 말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뱅가드에 이러한 펀드가 추가되었으니까요. 기존에 뱅가드의 529을 가지고 계셨던 분 그리고 뱅가드에 새로 529을 오픈하실 분들은 이 정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펀드 보수 비용 익스펜스 레이시오 인하 되겠습니다. 기존에 뱅가드 529에 있었던 펀드 몇 개를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0.15%에서 0.14% 혹은 조금 더 비쌌던 이제 0.43, 0.41 하는 펀드들은 0.39, 0.31%로 적게 줄인 것은 뭐 0.01% 정도 줄였고요. 많이 줄인 것들은 이제 0.09%까지도 비용을 절약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0.01%라는 것은 이제 $10,000의 펀드를 가졌을 시에 1년에 $1 정도밖에 절약되지 않는 아주 적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0.09% 줄였을 시는 이제 1년에 $10,000 가지고 있으면 이제 $9를 절약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역시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것은 투자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이므로 이 역시 좋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스크린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타겟 인로먼트 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0.14%로 다 동일하게 되었으니까요. 기존에 이제 뭐 그로스 펀드라든가 윈저 펀드 등의 이제 액티브 펀드보다는 훨씬 싸겠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새로 추가된 이 펀드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토탈 스택 마켓 인덱스라든가 이제 뱅가드 S&P 500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싼 익스펜스 레이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위험성은 높지만 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또 기존에 또 본인께서 원하시는 펀드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529을 열 때 필요 정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뱅가드 샘플로 해서 드릴 건데요. 이제 다른 계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투자 계좌를 처음부터 열을 때는요, 당연히 개인 정보, 본인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영문 이름이랑 주소, 소셜 넘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 역시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생성 후에 은행을 연결하셔야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처음부터 529을 여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겠고요. 대부분 이제 529을 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IRA나 일반 투자 계정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서 추가를 해서 529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의 투자 계좌를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녀 이름, 소셜 넘버와 생년월일, 신분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다 아는 정보지만 또 이렇게 컴퓨터 켜놓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되면은 로그아웃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미리 옆에 이렇게 적어 놓고 필요 정보가 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샘플을 드릴 것은요, 이제 뱅가드 계정을 통해서 529을 만들 것인데요. 제가 왜 뱅가드 샘플을 쓰냐면은 이제 저는 이미 뱅가드에 이제 제가 자녀가 셋인데 첫째, 둘째 이미 뱅가드를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굳이 제가 이제 피델리티를 통해서 몇 개 샘플 보여드린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양쪽에 해놓으면 귀찮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 529을 가지고 있으려고 제가 이게 뱅가드에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텍스 베네핏이 없습니다. 뱅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바다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네바다 스폰서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주에서 제공하는 529을 들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뱅가드에 저는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뱅가드의 단점이 되겠는데요. 뱅가드에서 펀드를 살 때는 기본 $3,00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0씩 다달이 모아서 조금씩 불리실 분들에겐요, 뱅가드가 추천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이제 피델리티사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미니멈이 적은 펀드를 제공하는 그런 529 계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그리고 뉴햄프셔에 계정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피델리티 가정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조금 더 적은 돈으로 펀드를 사서 시작하실 분들은 피델리티 혹은 다른 회사를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뱅가드에 로그인해서 차근차근 529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혹시 뱅가드가 아니고 다른 회사를 만들더라도 역시 이것을 참조하셔서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뱅가드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여서 자녀를 위한 529 어카운트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뱅가드.com으로 가면요, 기본적으로 investor.vanguard.com으로 가실 건데요. 여기서 퍼스널 인베스터를 클릭합니다. 대부분 529을 시작하시는 분은 은퇴연금이랑 개인 저축 등을 하신 다음에 529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처음 만드시는 분은 제가 이전에 작성을 해 놓았던 뱅가드 계정을 처음부터 만드는 법 비디오를 보셔서 아이디를 어떻게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에 은행과 연결해서 자금을 가져오고 펀드를 처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스케줄을 정해서 다달이 입금하는 법 역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뱅가드 계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하였고요. 상단에 가셔서 My Account, Open an Account를 선택합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은 왼쪽에 보이는 Open a New Account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은행에서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첫 번째 보이는 옵션인 Electronic Bank Transfer or Another Vanguard Account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다른 데 있는 529 어카운트를 뱅가드로 옮기기 원하시는 분은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뒤에 Continue를 클릭합니다. 새 계정을 만든다는 옵션이 한 번 더 나오고요. Continue 클릭하시고요. 지난번 IRA를 만들거나 혹은 ETF 주식 구매를 하는 법에서도 역시 나왔던 세 가지 어카운트 정하는 방법입니다. 은퇴를 위한 트래디셔널 IRA, 로스 IRA를 만드는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은퇴 나이를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투자를 하고 찾을 수는 있지만 그 해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제너럴 세이빙스 어카운트,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계정인 교육 계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529을 선택하시고요. Continue를 누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혹시 본인이 살고 계시는 그 주에 텍스 베네핏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뱅가드에서 제공하는 529는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네바다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본인이 계신 주에 플랜을 가입하면은 주세 감면되는 효과가 있거나 추가 베네핏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해당되는 주의 정보를 읽어보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 살고 있고 이제 별도의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뱅가드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를 누릅니다. 다음은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굳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펀드가 이용되어질 사람이니까요. 굳이 자녀가 아니고 혹시 본인을 위해 한다거나 배우자를 위해 한다거나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의 수혜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생년월일인데 월, 일, 연도별로 적으시고요. 그리고 신분 여부인데요. 미국 시민이냐, 영주권자냐를 선택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정보는 혹시라도 이 펀드를 받는 사람의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이 펀드를 누가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 펀드를 만드시는 여러분 성인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 분들 이런 거 적으실 때 꺼림칙하다고 해서 정보를 안 적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미국에 있는 투자 계정의 경우 IRA, 401k 이런 계정의 경우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이 펀드가 다음 사람에게 올바로 전달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항상 정확하게 적을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펀드를 만드시는 본인의 이름 혹은 다른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하셔서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10월 말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되면서 바뀐 옵션인데요. 이전에는 커스텀 포트폴리오에 해당되는 펀드만 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타겟 인로먼트 펀드가 새로 생기게 되면서 옵션이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펀드 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싸고요. 나이에 따라서 리밸런싱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타겟 인로먼트 펀드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양쪽을 다 둘러보시고서요. 혹시라도 좋아하는 펀드가 커스텀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겟 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은퇴를 할 때도 본인께서 은퇴할 60세 전후의 연도로 타겟을 잡아서 하듯이 이번에도 본인의 자녀가 몇 년도쯤에 대학교를 가겠다 혹은 이 금액이 필요하겠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가 현재 5살이고요. 15년 정도 뒤에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34 혹은 2035년도 펀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연도별로 펀드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한번 리스트를 쭉 보시고 본인의 자녀에게 맞는 펀드가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커맨스먼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졸업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나 펀드를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펀드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서 써야 하실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펀드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5년 뒤에 찾을 2034, 2035 펀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요, 오른쪽에 대충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살짝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요, 현재는 주식이 95%, 채권이 5%로 아직까지는 공격적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빨간색 주식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펀드, 채권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제 아이가 졸업할 때쯤이 되면은 가지고 있는 펀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펀드를 고르셨으면 안에 컨티뉴를 누릅니다. 다음은 펀드의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연결해 놓았던 은행에서 오는 것이다. 책을 써서 보내는 것이다. 혹은 다른 회사에 있는 529 계정을 롤오버 하는 것이다 있는데요. 보통 처음부터 만드시는 분은 뱅크 어카운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책을 써서 보내시거나 다른 데서 가져오시는 분은 해당되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뱅크 어카운트를 선택했고요. 다음은 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뱅가드에 하나 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뱅가드는 대부분의 펀드가 미니멈 3,000달러를 넣고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칸에 3,000달러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3,000부터 시작하는 것이 힘드신 분은 미니멈이 좀 더 낮은 피델리티 어카운트나 혹은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529 어카운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은행을 선택해 놓으셨다면 클릭해서 그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처음 셋업하시는 분이면 Add New Bank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UGift 옵션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UGift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가지고서 다른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기프트 옵션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곳에서도 자녀가 생일이 되었을 때 별도로 선물이나 그런 것을 받지 않고 UGift로 해서 조금씩 교육 자금을 위해 모으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커버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우선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Activate UGift를 하셔서요.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ontinue를 누릅니다. 다음에는 이 계정에 돈이 들어왔거나 빠졌거나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인데요. 보통 그냥 이메일로 다 세팅을 해 놓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메일을 받거나 하시면은 메일을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 다 이메일로 선택해 놓는 것이 편합니다. 아래쪽에 내가 위에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받겠다고 선택하시고요. Continue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옵션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정보가 나와 있어서 밑으로 다 내렸는데요. 한번 쭉 스크롤을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보시고 이름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나, 생년월일이 제대로 되었나, 이외에 다른 정보가 올바로 입력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사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어카운트 정보와 컨퍼메이션 넘버가 나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Continue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계정 생성을 완료하였으면 다음은 계정을 확인하고 다달이 들어가는 금액을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편집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전 화면에서 계정을 생성한 후에 이틀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계정이 생성되었고 실제 $3,000가 넘어가는 것은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529 계정이 생성되고 $3,000의 금액이 이체되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추가로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새로 만든 529 계정이 완료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 새 이제 경기 주소가 좋아지고 있어서 그새 또 이제 $22가 또 추가로 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529 계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실제로 529에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거나 다달이 들어갈 금액을 설정하시려면은 Go to my 529 Plan Account Area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뱅가드의 529 경우는 새로운 창이 열려서 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들어 놨던 첫째, 둘째 게 있고요. 이번에 이제 셋째 거를 만들면서 이제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View Detail이라는 메뉴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디테일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자녀에게 넣은 529 계정에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돈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가로 펀드를 더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졸업할 때가 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어서 돈을 찾을 때 또 위드로 하는 옵션 역시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3,000를 처음으로 넣어놨고 다달이 일정한 금액이 추가되게 함으로써 오랜 시간에 불려가는 그러한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Make Contribution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Manage Recurring Contribu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 같은 거는 자녀의 생일이 되었거나 추가로 돈이 왔을 때 한 번만 일시적으로 구매를 하는 옵션이 되겠고요. 다달이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도록 하려면은 Manage Recurring Contribution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옵션을 클릭하면요.
자녀 이름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름이랑 어카운트 넘버를 확인해 주시고요. 위에 보시는 Add a New Recurring Contribution Instruction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금액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 금액이 투자되는 빈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금액을 입력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한 달에 $200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옵션은 이번 한 번만 펀드를 구매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펀드를 구매하는지 나오는 것인데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고요.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monthly랑 quarterly가 있는데 monthly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quarterly는 3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monthly를 선택하시고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이제 11월 달에 제가 $3,000로 펀드를 샀으니까요. 다음 시작하는 이제 12월 매달 첫 달부터 $200가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이는 옵션은요. Annual Increase라고 되어 있는데 해가 지날수록 조금 더 금액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옵션인데요. 일정 금액을 세팅해 놓았는데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노로 해놓고 본인이 원하실 때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편합니다. 따라서 이 옵션은 웬만하면 노로 선택해 두시고요. 다음은 금액이 어디에서 오는지 은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입력을 해 놓으신 은행이 있으면 위에 표시가 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다른 은행과 연결을 하고 싶으면 Add a New Bank를 선택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Next를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맞으시면 Submit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onfirmation 정보가 나오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Done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음번에 펀드를 더 늘리거나 줄이시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클릭을 하셔서 5to9 계정으로 가셔서 각 자녀에게 맞는 상세 페이지로 간 다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리커링 옵션으로 가셔서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혹은 잠깐 중지하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뱅가드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자녀를 위한 5to9 계정 만드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서 나중에 유용하게 쓰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투자 계정에 관해서 스텝 바이 스텝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IRA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일반 투자 계정을 통해서 ETF랑 주식을 사는 것, 그리고 이번 시간에 5to9 계정을 커버함으로써 은퇴 계좌, 일반 투자 계좌, 그리고 교육 계좌의 세 가지를 완전히 다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돈을 불려나가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